네, 2025년 2월 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국회에는 마은혁 씨를 헌법 재판관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막았더니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차대에 대한 시국에 우원식 씨가 권한쟁의 심판 헌재가 연기한 거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무슨 얼빠진 짓이야? 웃기네? 우원식이가 왜 시진핑을 만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힘당의 배현진 의원도 같이 따라가서 중국에 가 있습니다. 야, 이 국회의원들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국제정치를 아는 건지 좀 답답하네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거론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군 시설을 염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기억났을 겁니다. 중국의 위협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중국을 우원식 배현진 의원이 방문했어요. 이야, 참 따로 노네요. 지금 중국이 개발한 AI, 딥시크 그 위협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차단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따로 놉니다. 딥시크 중국이 개발한 AI 서비스죠.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로 뭔가 정보를 찾으면은 접속하는 순간에 내 정보가 다 넘어간다. 이런 위험이 있어서 국내 대기업들이 스스로 저희도 뭐 직장 생활할 때 회사 망이 있었잖아요. 그런 망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아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검색용으로 쓰지 말라라고. 뭐 재민이라든지 뭐 다른 거 쓰게 하는 거죠. 대기업들 뭐 GS건설 뭐 지금 계속 모든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서 뭐 수주를 하려면은 자기네 기업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딥시크를 이용해서 다른 정보 검색하다가 다 빨려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딥시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LG, U+, GS건설 뭐 대기업들이 거의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벌써 2011년에 만들었으니까 14년 됐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나라가 만든 적이 있죠. 그에 따라 만든 위원회가 이 위원회인데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딥시크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 그리고 딥시크 쪽에 너희들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 그다음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 대한민국 기업,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니들은 어떻게 이 AI를 만들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빅데이터가 워낙 많은데 그 빅데이터 속에 뭐 온갖 정보가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식당에 가시면은 이렇게 태블릿 있으면 거기 주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태블릿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쫙 데이터가 날라와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음식이 잘 팔리고 뭐가 잘 되고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음식 장사하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되죠. 무료로 제공하고 빅데이터 모으는 건데 AI를 하려면 물론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까지 빅데이터 모은다 할 때 뭐지 그랬는데 이제 이게 AI 시스템이 돼가지고 거기서 방대한 자료 갖고 모든 해답을 다 요즘은 논문도 AI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뭐 당뇨병에 2가지 유형이 있는 줄 알았더니 AI가 전 세계 당뇨병 모아보니까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게 막 정보의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딥시크는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보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니 수상하다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위원회 이것도 사실은 좀 참 우리나라 이 문제인데 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9명이 아니에요. 9명이 아니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9명이 아니에요. 9명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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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상임위원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인데 이거는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은 위원장 제청으로 2명을 임명하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은 대통령과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국회가 하는데 여당에서 2, 야당에서 3 합니다. 이것도 나눠 먹기죠. 개인정보 보호를 하려면 거기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다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위원회조차도 딥시크가 한국 정보를 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K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어제 그저께죠 2월 5일부터 사내통신망으로 외부 컴퓨터 또 집에 가서도 또 외부 컴퓨터 외부망 연결할 수 있죠. 딥시크 제한을 차단했습니다. 기업들도 차단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대만, 미국, 이탈리아 또 아예 앱 시장에서 딥시크를 사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고 미국도 뭐 나사, 해군, 텍사스주를 비롯한 주기관, 연방기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딥시크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조만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은 딥시크가 정보를 빼간다라고 중국이 딥시크를 싸게 만들었다고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새로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경쟁. 이런 판국입니다. 이게 결국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면서 정보 전쟁이면서 또 이것이 패권 전쟁으로 정치 게임이 되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계엄령 할 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염탐하는 문제 말은 안 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대결이 엄혹한데 시진핑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갔어요. 왜 갔냐? 지금 하얼빈에서 지금 참 추울 때죠. 하얼빈이 중국에서 상당히 제일 북쪽에 있는 큰 도시죠. 어디가 더 추울래나 잘 모르겠다. 내몽골도 꽤 추운데 이 동북삼성 그들이 가는 등목삼성 그중에 흑룡강성 주도가 하얼빈입니다. 거기 가보면 송화강이라고 하는 흑룡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시작됩니다. 동계 올림픽도 아니에요. 평창 동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인데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고. 근데 우원식 의장이 여기 날라갔어. 국회의원 데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고. 이게 동계 올림픽도 아니고. 근데 시진핑이 여기 날라와서 개막식을 하면서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계엄, 탄핵 정부가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은 계엄 탄핵은 한국의 내정 문제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한국인들이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슬쩍 피해갔지만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공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씨는 원래 가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한국에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에이펙 회담에 중국 총리가 올지 시진핑이 올지 근데 지금 중국은요 서방 세계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그 나라를 친중으로 바꿔놔야 하니까 에이펙 핑계로 경주에 오고 싶죠. 지금 경주에 새로운 중국 대사가 그 싱하이밍 들어갔잖아요. 그 시끄러운 친구. 사리원 대학 출신. 그리고 조금 점잖은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경주 가서 시장 만나갖고 에이펙 회담 장소 가고 싶다고. 그건 시진핑이 이제 다자간 회담을 핑계로 서방 국가를 와해시키는 최전선에 나서는데 한국이 마침이 오니까 한국을 친중으로 만드는 게 중국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에이펙에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올 판인데 우원식 씨가 좀 와달라고 그러면 얼씨구나. 어휴 떡볶이면 제사지 되네죠.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뻥까지 말라 그래요. 1945년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거는 미국이 항복한 거지. 미국이 항복하면서 또 중국 국민당 정부에 항복했죠. 이때 중국 공산당은 저기 연안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중국 공산당 국민당 정부한테 항복하고 그 미국이 항복시켰기 때문에 덩달아 항복한 거지. 그리고 빠져나가니까 그때서야 공산 세력 연안에서 빠져나갔고 국민당 세력하고 내전 벌이다가 49년도에 중국 대륙을 석권하게 되는 거죠. 한일전쟁 승리는 국민당이 했던 겁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근데 중국의 한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 양국은 기념행사를 잘 치르자라 그랬습니다. 또 반일로 우리나라를 포섭하려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양국은 상호 융합, 호혜적인 경제 무역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 지금 삼성부터 SK, 현대차가 쫙 중국에 빠져나왔죠. 지금 중국 경제 어려워요. 지금 중국이. 워낙 큰 나라 아니고 내수시장이 크니까 버티지만 힘듭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관세를 세게 때리고 있죠. 중국도 맞서서 때리지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하면은 서방 국가들은 다 따라갑니다. 미국 따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 보느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는 이익 보겠지. 중립국가들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우리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다 러시아의 제재에 참여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그렇게 이익 보는 중립국들이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놈들을, 그 당시엔 이익 보지만 세월 지나면 안 믿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트럼프가 더 강화하겠다는 대중 봉쇄 전략을 깨야 되니까 한국을 반일로 묶어서 살살 꼬시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개방과 포용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 먹이지 말라는 거지. 한국은 앞으로. 그러면서 건방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국 절강성에서 당 서기를 했죠. 중국 공산당 대표인 절강성이 중국 내륙에 있는 성인데 그 절강성의 면적이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해요. 한국이 요만하다고 비꼬는 거지. 내가 절강성 서기를 했는데 인구와 면적은 비슷한데 경제력에서는 차이가 난다. 나는 한국을 벤치마크하고 싶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단 하나, 니네 경제력이 대단하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잡았죠. 대만도 잡았고. 근데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좀 나은 게 프랑스, 영국, 거기가 우리가 한 4만 불 조금 안 되는데 걔네들이 5만 불 정도. 근데 미국은 7만 불이에요. 중국은 1만 불이고. 중국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국 기술 필요하지. 그래야 지들이 뭘 하지. 이거 AI 한 기술도 삼성이 그 서안에다가 공장 접고 그다음에 뭐 한동안 삼성전자 운영한 그 기술이 빠져나가든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현재 그 전에 맺은 게 있으니까 양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자. 그래야 중국도 살고 한국도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안보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냐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냐. 죽고 사는 건 안보 문제고 이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들이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얘기, 경제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어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니까 나랑 같이 하자. 시진핑이 꼬시는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 가서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중국의 KBS인 CCTV는 저녁 뉴스에 시진핑과 우원식이 연회장 맨 앞에 서서 입장하는 장면과 면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요. 이 양반이 지난 1월 22일 날,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요? 광복회 이종찬 회장 등과 같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죠. 하얼빈 갈 뜻이 있으니까 이 영화를 같이 보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중 행태를 해주면은 중국이 좋죠. 우원식 의장과 따라간 사람은 김태년, 박정,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고 국힘당에서는 이현승, 배현진 따라갔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 정운진. 김태년 의원은 한중의원연맹 회장이니까 뭐 갈 수 있어. 이 양반만 가면 되지. 우원식 의장이 왜 가? 근데 김태년 씨는 전대협 지역청년의장 지냈고 운동권 출신이죠.
박정 의원은 박정어학원 했고, 저 파주인가 거기가 지역구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묘소 만드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아주 좌파적인 의원이고 친중파입니다. 김용만 의원, 이 양반은 김구 선생의 증손자, 지난번 김구에 뭐 나왔을 때 막 흥분했던 그 사람. 그리고 박선원 의원하고 국정원 차장 지낸 사람하고 가까운 게 김용만 의원,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국힘당에서 왜 이현승, 배현진이 갔느냐. 이현승 의원은 김무성 씨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는 그전에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장, 중국 공산당에서 외교 다루는 게 대연락부장이고 중국 정부에서 외교 다루는 게 외교부장인데 당의 대연락부장이 더 세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간 적이 있고, 그때 조원진, 안규백, 서영고, 은수미 누군지 아시죠? 심상정, 이런 국회의원들을 끌고 같이 갔던 상당히 친중 노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인데, 이 배현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힘당 의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이 배현진 의원은 중국의 찍소리도 못하는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올라왔을 때 탄핵에 동참하더니 이러한 전국의 중국을 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은 민주노동당, 진보농당, 정의당 활동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이 중국이 만든 판에 참석해주는 이 우원식 의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아까 딥시크 문제라고 문제 있다 그랬죠.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이 우리 선관위, 중앙선관위 서버를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서버를 탈탈 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소송 내면은 집안 내력 다 쓰고 재산 쓰고 주민번호 다 털어갔어요. 중앙선관위 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소 다 나갑니다. 근데 그거 지금 얼마나 나간지 몰라요. 특히 중앙선관위는 그거 까보자고 계엄령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막아야 된다고 민주당은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데, 그런 판국에 딥시크가 이용하게 되면 또 우리 정부 빠져나간다고. 근데 시진핑 만나러 우원식 국회의장 갔어. 지금 이 사람이 이거 간 게 상당히 중국과 북한을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또 세상이란 게 정치가 생물이잖아요. 지금 마은혁 씨를 헌재 재판관으로 넣으려면은, 헌재에서는 지금 국회에 요구했어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임의로 전환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에 대한 생각을, 국회 의견을 달라 그랬어요. 그럼 국회에서는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우기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적어도 절반 이상 찬성. 그거를 답변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윤석열 탄핵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의 친중 행보가 뜻밖의 다른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치가 생물이란 뜻이죠. 자, 딥시크 차단하고 있는데 중국 간 우원식. 이 중차 대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의 최대의 과제인데, 지금 우원식 씨가 이재명과 다른 자기 정치하는 것도 있죠. 지난번 탄핵시킬 때 땅 두들기면서 아주 그걸 시간을 상당히 끄는 모습 보였었죠. 탄핵 처음 안 됐을 때 시간 잔뜩 끌었잖아요. 모든 화면이 자기한테 하게 해서 이재명보다 더 인기를 끌려고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행동들이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우원식을 분리시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공동전선에 금이 갈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이런 우원식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네요. 어차피 지금 국회의장이니까 무소속이죠.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윤석열 탄핵은 우원식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친중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